우주의 통치자 상제님께서 오셨다고 했는데 이런 큰 성인들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먼저 오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의 강세를 준비하신 분들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분이 먼저 오셔서 준비를 했었어요. 최수우는 내 세상에 올 것을 알렸고, 지금 얘기로 얘기하면 홍보입니다. 홍보 부서를 맡으셨어요. 이거는 앞으로 상제님이 오신다 이거 홍보하러 오셨고, 김일부는 내 세상에 오는 이치를 밝혔고, 이건 연구소죠. 연구소. 상제님이 어떤 이치로 오신다 이 연구소를 차리신 거예요. 전명숙은 내 세상에 악기를 열었나, 이거는 직접 뭡니까? 이건 비서실장이죠. 상제님이 이를 대행을 막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세 분이 오셨어요. 이 짝도 잘 맞아요. 세 분이 오셨어요. 자, 그래서 요분들에 대해서 한 분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일부 대성사,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것을 거의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산김 씨고 논산 분이시고, 이분이 쓰신 게 이제 정력인데, 정력을 주역은 들어봤는데 정력은 처음 들어본다. 정력은 연서다. 그리고 한번 봤더니 너무 어렵다 해서 그냥 덮어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정력의 어떤 주제, 그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단기 360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1년의 날수가 360일이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분이 천문학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1년이 360일이 된다. 이것을 밝혀놓았는데 어떻게 밝혀놓았냐면은 그것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예언자죠. 그런데 360일이 되는 그 이치, 수학적인 이치를 갖다가 이렇게 밝혀놓은 거예요. 도표를 보시면요. 이 우주가 375일일 때가 있고 366일이 있을 때가 있고 365와 4분의 1일 때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360일이다. 이렇게 밝혀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주의 겨울, 봄, 여름, 가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건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래서 이치를 밝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도전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치를 밝히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365와 4분의 1일 때와 360일 때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시간의 꼬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세상이 돼요, 이게. 그리고 이 꼬리가 없어지는 이 현상을 갖다가 개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일부 대성사님은 정력 8개의 어떤 계를 받으셨는데 이 은진미륵 밑에 가서 3년을 기도를 하면서 정력 8개의 이 괴상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이게 미륵을 모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이치를 밝히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정관우주 무중벽하니 수식천공 대인성가. 결론은 이 천지의 개벽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강세하시는 상제님께서 다 이루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김일부 선생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 네 번째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인데요. 동학. 용담유사의 안신가에 호청근걸 상제님을 내가 어찌할까 보냐. 상제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이렇게 상제님과 소통하고 신교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어찌할까 보냐. 이 말씀은 거의 모른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2000년 전에 또 다른 분이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인데 너희들은 그를 알지 못한다. 지금 최수훈 대신사님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네가 어찌할까 보냐. 너희들은 그를 알지 못한다. 똑같아요. 알기가 어려워요. 또 한 분이 계셔요. 유교의 주자분이에요. 주자가. 요즘 사람들이 천지를 주재하시는 분으로 상제님을 설명하며 그 형상이 없다고 말한다. 야, 잘못 알고 있다 너희들. 이런 얘기죠. 상제님에 대해 바르게 깨닫기는 참으로 어렵구나. 잘못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문을 하는 자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기가 어려워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자꾸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1 과외를 시켜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상제님께서 어떤 누군가를 대행을 해서 가르쳐주고 또 신교를 내려서 가르쳐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직접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일부 대성사님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전명숙 장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명숙 장군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녹두장군 전봉준입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그러셔요. 전명숙은 내 세상에 악기를 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하늘에도 이 생명의 우물이 있어요. 그게 상제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하늘 우물, 하늘에 생명수가 있는 곳에서 지상의 정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상제님께서 내놓으신 이 역사를 악기를 열라고 내놓으신 분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전봉준 장군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제님 고향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동학혁명으로부터 천하의 대란이 동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부터 한 100년의 역사를 갖다가요. 이 동학을 모르면 전 세계 100년 역사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학으로부터 세계의 어떤 대란,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났다는 말씀인데 사실 깜짝 놀랄 말씀인데요. 뭐 잠깐만 예를 들어드리면요. 동학이 일어나니까요. 청나라가 들어와요. 일본이 들어와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워요. 일본이 이겨요. 그러고 나니까 일본이 이 동북아의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저거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와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러일 전쟁에서 또 일본이니까 러시아가 유럽에 가서 전쟁을 일으켜요. 이렇게 되면서 세계 전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이제 전문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1904년 일본이 동양에 대한 유럽의 지배에 처음으로 효과적인 타격을 시작으로 유럽 제국들은 몰락하고 아시아 열강은 극적으로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거든요. 그러면서 아시아 열강이 극적으로 부활을 했다. 그 이후에 부활한 나라가 첫 번째 일본, 지금 중국, 그 다음 어디겠습니까? 그 다음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아주 급부상을 하고 있고 한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요, 아프리카 흑인이 그 우리나라 최근에 보면 그 강철 부대 나오는 그 박군이라고 있잖아요. 그 노래를 따라하면서 춤을 추는데 야, 트로트도 이제는 따라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열강 중에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한국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